몽골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많을수록 배우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곳이죠. 몽골의 독특한 전통 중 하나는 주인이 손님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몽골에서만 볼 수 있는 많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관습 중 하나로 이상한 관과 의식부터 희귀한 요리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해요. 몽골은 끝없는 초원과 깊은 뿌리를 가진 유목민 전통이 있는 광활한 땅으로 환대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영예로 여겨지는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몽골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신성한 관습으로 여겨지며 이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몽골의 집에 들어가면 마치 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주인이 밖으로 나와 손님을 맞이하며 이마를 가볍게 만져보라는 존경의 제스처를 합니다. 그 후 손님은 전통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가장 존경받는 자리로 안내받아 앉게 됩니다. 몽골의 환대를 느끼기 위해서는 몽골식 우유차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정성껏 차를 준비하고 오른손으로 제공합니다. 손님은 두 손으로 차를 받아 작은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내려놓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 행위는 단순한 전통 그 이상으로 상호 존중과 우정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식사는 종종 구운 양고기, 만두, 발효된 말 우유, 그리고 말린 치즈와 같은 전통 몽골 음식을 포함합니다. 손님은 접시 위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하며 남기는 것은 무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 종교 또는 돈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목민 문화에서는 손님과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존경받는 노인을 초대할 때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최고의 존경을 상징합니다. 젊은 남성 손님들 사이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제공하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이는 유목민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깊이 있는 전통이지만 오늘날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몽골의 환대는 비할 데 없지만 특히 여성들이 평생의 파트너를 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몽골의 성비는 100명의 여성당 약 90이 남성으로 뚜렷한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경력에 집중하고 있어 결혼이 지연되고 배우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매 전통이 일반적이며 부모가 자녀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번화한 울란바토르에서는 온라인 데이팅과 사회적 모임과 같은 현대적인 방법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목민 식단은 양고기, 요구르트, 유제품이 풍부하여 외부인에게는 낯선 독특한 채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매혹적인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다른 독특한 전통이 있는 나라를 탐험해 보아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몽골의 인구가 드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은 험준한 초원, 산, 사막으로 덮여 있어 대규모 정착과 농업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혹독한 기후와 긴 추위가 지속되는 겨울과 짧고 건조한 여름이 결합되어 역사적으로 인구 성장과 인프라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낮은 인구 밀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많은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유목민 생활 방식입니다. 수세기 동안 가족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가축을 따라 신선한 초지와 물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러한 유목 전통은 영구적인 정착지가 드물어 사회적 연결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의 중심에는 개를 아는 원형의 이동식 집이 있습니다. 이는 몽골인들이 더 나은 초지와 날씨를 찾아 광활한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목민들은 가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 말, 염소, 양을 기릅니다. 이 동물들은 고기, 우유, 양모, 가죽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몽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목민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이 고대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전설적이며 손님에게는 전통적인 유제품, 에이락은 말 우유, 그리고 초원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공됩니다. 2024년 현재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명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과 함께 낮은 인구 밀도는 많은 여성들이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드문 인구는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환경은 대체로 깨끗하며 맑은 공기와 넓은 공간, 최소한의 오염이 특징입니다. 자연이 가득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몽골은 정말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이니셔티브는 몽골의 자연미를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몽골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다른 매혹적인 관습이 있는 나라를 탐험해 보아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여대한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UN 인구기금과 몽골 국가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거의 60%가 평생 동안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통제 행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같은 연구에서 피파트너로부터의 폭력도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 6분의 1의 여성은 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몽골의 깊은 존경을 반영하는 전통.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단한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매력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몽골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성한 전통 중 하나는 하늘 장례식입니다. 이 관습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탄칸이 불교를 국가 종교로 삼으면서 전통적인 지상 장례를 금지하고 하늘 장례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에선 고인이 외딴 지역에 남겨져 먹이 사슬의 일환으로 조류와 동물에 의해 소비되며 이는 자연에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행위를 상징합니다. 고인의 몸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남성 친척이 준비하며 신성한 천인 카닥으로 덮은 후 지정된 장례지로 옮겨집니다. 시신은 북쪽을 향해 놓이는데 이는 몽골 문화에서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3일 후 가족은 시신이 완전히 소비되었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며 이는 영원히 물리적 세계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늘 장례식은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무상함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며 이는 몽골 문화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시기에 몽골인들은 물과 지구의 에너지선, 흔히 드래곤 베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목욕하는 것이 이러한 에너지선을 방해하여 신들을 화나게 하고 공동체에 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피하고 세탁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독특하고 때때로 강렬한 재치가 발생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지구력과 힘으로 유명하며 그들은 드물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신 세탁되신 옷을 세게 흔들어 이와 벌레를 제거했습니다. 이 관습은 대부분의 몽골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고 그들은 옷이 낡거나 맞지 않을 때까지 입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축제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몽골에서 채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즈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낡고 헐어진 옷을 선물할 때 그 강력한 향기는 수령인에게 엄청난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그 냄새는 칸의 정수의 일부로 여겨져 선물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몽골은 풍부한 역사와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가진 땅으로 전설적인 칭기즈칸 덕분에 그 유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1162년에 태어나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며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여 몽골 제국의 기초를 다졌고, 그 제국은 전성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연속 제국이 되었으며 19세기 영국 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태무진의 초기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부족이 해체되고 아버지를 잃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2106년에 몽골 부족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칭기즈칸으로 선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몽골 부족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변모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제국은 무역, 통신, 문화교류를 혁신하며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칭기즈칸의 통치 기간은 몽골 사회를 재편하는 획기적인 개혁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세습 귀족 타이틀을 폐지하고 여성의 매매와 납치를 금지하며 몽골인의 노예화를 금지하고 야사라는 엄격한 법률 코드를 시행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능력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촉진하고 제국 전역의 통신을 크게 향상시킨 우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분열된 후에도 그 영향력은 중국의 원나라와 러시아의 황금 유목 등 강력한 후계 국가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칭기즈칸은 몽골 부족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몽골의 기초를 다진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서 있는 40m의 거대한 동상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에 미친 그의 지속적인 영향을 상징합니다. 몽골에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리 방법 중 하나는 부도그입니다. 이 요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도그는 개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염소나 마모트를 사용한 전통 요리입니다. 부도그는 몽골의 주방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놀라운 예로 최소한의 도구와 재료로 요리를 합니다. 요리 과정은 돌을 매우 뜨겁게 가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돌들은 동물의 시체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지며 양파, 감자 및 기타 채소로 채워집니다. 시체의 몸통은 일반적으로 철사로 밀봉되어 내부에서 고기가 조리되도록 열을 가둡니다. 외부 표면은 불꽃이나 불꽃 토치로 요리하여 털을 태워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부도그는 풍부하고 맛있는 요리로 몽골의 추운 겨울에 특히 선호되며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함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부도그는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몽골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요리지만 이러한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체 동물이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되는 모습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몽골 사람들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강조합니다. 몽골의 풍부한 문화 전통은 매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나담 축제와 같은 행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담은 3가지 남성 게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 몽골 스포츠인 레슬링, 경마, 양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몽골의 유목민 뿌리와 군사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축제는 몽골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전시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결혼, 가족생활 및 사회적 역학에 대한 기대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관습 중 하나는 두 손을 사용하여 선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제스처는 가벼운 인사를 동반하며 존경의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예로는 하다, 의식용 실크 스카프의 교환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두 손으로 제공되어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은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때에도 연장되어 물건이 두 손으로 또는 오른손이 왼쪽 손목에 지탱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몽골 문화의 깊은 존경심을 강조하는 관습입니다. 경이와 혹독한 현실의 땅, 몽골과 중국에 걸쳐 펼쳐진 고비 사막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은 100만 2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지만 황량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고비는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땅으로 황금빛 모래 언덕, 뾰족한 산, 흩어져 있는 바위 형성, 그리고 무성한 초원까지 다양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기후는 극단적이며 여름은 매우 뜨겁고 겨울은 뼈가 시리도록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비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 도전적인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적응한 생명체들입니다. 고비의 가장 귀중한 특징 중 하나는 화석 매장지로 먼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얀작, 즉 불타는 절벽은 특히 공룡 화석으로 유명하여 전 세계의 과학자와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고비는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던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막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도시, 사원, 모스크의 유적들은 이 풍부한 문화유산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고대 전통으로 정의된 땅으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가 아니라 몽골의 푸른 진주로 알려진 후브스굴 호수의 잔잔한 물에서 말이죠. 내륙 국가인 몽골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해군 중 하나로 단 7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주로 러시아로 연료를 운반하고 호수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브스굴 호수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그들의 깨끗한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호수는 차갑고 깊은 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으며 이는 호수의 매력에 위험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작은 해군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마도 이 해군팀의 가장 놀라운 점은 7명의 선원 중 단 1명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호수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며 비상 상황에서 지정된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역할은 조용한 용기의 상징으로 호수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조용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몽골 문화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오보의식입니다. 이 영적 관습은 고대 샤머니즘 신앙과 불교 전통을 매끄럽게 결합합니다. 오보는 신성한 돌무더기로 종종 언덕, 산 또는 다른 높은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지구와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땅의 정령, 아버지 하늘, 어머니 지구 및 기타 존경받는 신들을 기립니다. 여행자가 오보를 발견하면 전통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며 돌을 추가하고 돈, 말털, 보드카 또는 우유와 같은 재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재물은 정령으로부터 보호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의식은 주로 봄과 가을에 열리며 몽골의 영적 달력에서 중요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사에선 주니퍼 향이 타고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며 샤먼이나 라마가 의식을 주관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종종 많은 인파를 끌어모으고 때로는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국가의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보의식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몽골인이 자신의 영적 및 문화유산과 유지하는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몽골은 건조한 공기, 적은 구름, 희박한 강수량으로 형성된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250일까지 햇빛을 경험하지만 이 나라의 높은 고도와 대륙성 날씨로 인해 따뜻한 날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여름은 짧고 보통 20도에서 25도 사이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여름철에도 밤에는 기온이 얼음처럼 떨어질 수 있어 따뜻한 옷이 필수입니다. 몽골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며 11월부터 4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시기에는 낮 기온이 보통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머물며 극심한 추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리며 이는 교통과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 여행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옷을 많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도 밤에는 예상치 못하게 추워질 수 있으며 혹독한 겨울에는 얼어붙는 기온을 견디기 위한 적절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몽골은 동물의 수가 사람보다 훨씬 많은 땅으로 이는 이 나라의 고대 유목 전통과 광활한 초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4년 현재 몽골의 가축 수는 약 6,400만 마리로 인구는 31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불균형은 이 광활한 나라의 삶을 형성하는 독특한 문화적 및 경제적 요인을 드러냅니다. 몽골에서 말, 양, 염소, 소, 낙타는 경제의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문화의 깊은 뿌리에 얽혀 있습니다.
특히 말은 큰 존경을 받습니다. 약 400만 마리의 말이 이 땅을 돌아다니며 그 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유목민 가족들에게는 운송, 가축 관리,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몽골의 유목민 생활은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은 방목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유목민 가족들이 가축으로부터 식량, 의복 및 거래 상품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동물과 인간의 비율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과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몽골에서 발효된 마을 우유인 에이라그 또는 쿠미스는 전통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환대, 단결 및 연결의 깊은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 독특한 음료는 여름 중순부터 시작하여 가을 초까지 발효되어 만들어지며 이 시기에 말들이 가장 풍부한 우유를 생산합니다. 에이라그를 만들기 위해 신선한 말 우유를 큰 용기에 붓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로 만든 마셔를 사용하여 하루에서 이틀 동안 계속 저어줍니다. 이 저어주는 과정은 유산균과 효모에 의해 올바른 발효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약 0도 7에서 25%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약간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가 됩니다. 완성된 에이라그는 약간 신맛이 나는 탄산 음료로 단백질, 비타민 A와 C 및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 덕분에 에이라그는 유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이라그는 몽골 문화의 소중한 부분으로 손님에게 존경과 환대의 표시로 자주 제공됩니다. 나담과 차간사르와 같은 주요 축제에서 공동 그릇에 담아 제공되며 이는 단결, 존경 및 문화 전통의 보존을 상징합니다. 에이라그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음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모두 보충하고 몽골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몽골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다른 많은 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기념하기보다는 차간사르라고 번역되는 백색월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겨울의 흰색 색조나 전통적인 흰색 음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겨울의 끝과 봄의 도래를 기념합니다. 차간사르는 가족 모임, 문화 전통을 기리고 사회적 연결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몽골 문화에서 흰색은 순수함과 행운을 상징하며 이 축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차간사르의 축제는 음력새의 전날인 비투운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에 몽골인들은 가족과 함께 큰 식사를 나누고 모든 미납된 빚이나 분쟁을 정리하며 다가오는 해를 위해 새 출발을 상징적으로 준비합니다. 촛불을 켜서 깨달음을 상징하고 세 조각의 얼음을 집 밖에 놓아 팔된 라모의 말이 마시도록 합니다. 이는 이 신이 이 특별한 밤에 모든 가정을 방문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차간사르의 첫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방문할 때 첫 번째 행동은 부처님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가정의 노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몽골의 조상과 노인에 대한 존경을 강조합니다. 어린 가족 구성원들은 술을 제공하는 의식에서 남자들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겸손한 제스처를 통해 존경을 표합니다. 미혼 여성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식을 수행하며 기혼 여성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인들은 음료를 제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대되며 이는 축제에 독특한 문화적 터치를 더합니다. 차간사르 중에 또 다른 독특한 관습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잔은 먼저 말 우유로 씻어지며 이는 몽골인과 그들의 가축 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차잔은 네 방향으로 뿌려져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행운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잔은 가정의 가장에게 주어지며 이후 잔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단결과 가족 유대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차간사르의 또 다른 독특한 관습은 노인 몽골인들이 염소 목동처럼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들은 털 코트와 모자를 쓰고 공중에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행동은 악령을 쫓고 마을과 그들의 가축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몽골 생활의 유목 전통을 반영합니다. 또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종종 잘 알려진 말을 선택하여 그들의 기량을 보여주며 이는 몽골 문화에서 말타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차간사르는 단순한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반성과 재생의 기간입니다. 이 축제는 가족의 중요성, 노인에 대한 존경,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몽골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차간사르의 중요성은 매우 깊어서 유네스코가 이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몽골의 풍부한 전통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닥은 몽골과 티베트, 부탄, 네팔과 같은 티베트 불교 지역에서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식용 실크숄입니다. 이 신성한 숄은 순수함, 선의, 연민 및 진실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많은 의식과 행사에 필수적이며 몽골인들이 자신의 관습과 영적 신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존중을 나타냅니다. 음력새해인 차간사르 기간 동안 하닥은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전통적인 인사의식인 졸고크의 일환으로 하닥은 접힌 가장자리를 노인에게 향하게 하여 제공되며 이는 존경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은 형식성을 넘어 가족 내에서 존경과 배려의 순환을 지속하는 문화적 헌신을 반영합니다. 하닥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영원한 하늘을 상징하며 몽골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오복의식에 사용되는 돌무더기, 스투파, 신성한 나무와 같은 신성한 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닥의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몽골 전통에서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닥을 제시하는 관습은 세대를 초월한 영적 및 문화적 유대를 나타냅니다. 몽골에서 풀, 즉 갈타이크는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함과 요리를 위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불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순수함, 보호 및 생명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불에 대한 존경은 몽골의 자연과 조상의 전통에 대한 영적 연결을 반영합니다. 갈타이크의 관습은 매일의 의식이며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적 관행입니다. 몽골인들은 집의 불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존중받아야 할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음식이나 음료의 작은 부분을 첫 번째와 마지막 불꽃에 제공합니다. 이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고 따뜻함을 제공하는 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감사의 제스처입니다. 이러한 불에 대한 신성한 존경은 중요한 삶의 사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 집 축복식 및 기타 중요한 의식에서는 불을 정화자이자 보호자로서 존중하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불과 관련된 엄격한 금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를 불에 던지거나 화덕을 넘어서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불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호메이는 몽골의 목소리 노래로도 알려진 매혹적인 음성 전통으로 몽골의 외진 아이타이 산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노래 형식은 단일 연주자가 동시에 여러 음정을 만들어내며 광활한 초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산의 개울의 속삭임, 멀리서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반영하는 조화로운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호메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발성 조절 능력이 필요하며 입과 목을 조절하여 깊은 드론과 날카로운 화음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호메이는 단순한 음악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몽골 사회에서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행사인 경마, 레슬링 대회 및 양궁 대회에서 공연되며 자연, 조상 및 전설적인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은 몽골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생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호메이는 그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몽골의 목소리 노래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켜 몽골, 내몽골, 중국의 한 지역 및 러시아의 투바 공화국 간의 문화교류와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권위 있는 인식은 몽골의 풍부한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 호메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간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기마 문화, 양궁 및 독수리 사냥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과 몽골 정신을 정의하는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말은 모든 몽골인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몽골의 힘과 지구력, 그리고 이 나라의 험난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잘 알려진 이 동물들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존재입니다. 몽골의 말은 수세기 동안 유목민 가족들이 물건을 옮기고 가축을 관리하며 거친 지형을 가로지르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말을 타는 법을 배우며 이러한 강력한 생물들과 깊고 평생 지속되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2023년 현재 몽골의 말 인구는 300만 마리를 넘으며 이는 국가의 인구와 거의 일치합니다. 몽골인과 말 사이의 깊은 관계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땅과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증명합니다. 양궁 또한 이 나라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몽골 궁수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 스타일을 완벽히 다듬어 더 강력하고 정밀한 발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뿔, 힘줄로 제작한 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예술 작품입니다. 양궁은 몽골의 천사 유산과 얽혀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스포츠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식으로도 연습합니다. 이 고대 예술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대회와 문화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국 각지와 전 세계의 몽골 커뮤니티에서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몽골의 전통 중 가장 특별한 것은 독수리 사냥입니다. 이 고대 관습은 금빛 독수리를 훈련시켜 대형 사냥감을 잡는 것으로 사냥꾼과 독수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전통은 특히 몽골 카자흐 가족들 사이에서 강하게 이어지며 서부 알타이 산맥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매년 열리는 금독수리 축제는 이 놀라운 기술을 기념하며 사냥꾼과 그들의 독수리가 사냥 능력을 선보입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이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면에서 이 축제는 현대화의 물결에 맞서 몽골 전통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몽골의 전략적인 위치는 역사적인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 덕분에 몽골은 이 광대한 무역로의 주요 구간을 통제하게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필수적인 중개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몽골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분은 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몽골의 세계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몽골의 지도 아래 실크로드는 전례 없는 안정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무역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전 세계의 상인들이 두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안전한 경로망을 개발하여 카라반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크로드를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인 무역로로 변화시켰으며 동서양 사회 간의 상업과 문화교류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